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기영 원작의 박광숙의 각색한 시나리오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재수의 난이라고 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각색한 겁니다. 소설을요. 자, 보실까요? 이 줄거리를 한번 봅시다. 줄거리. 1901년입니다. 그 천주교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고종 황제의 그 칙서를 들고 와가지고 제주에서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빌미로 또 타락한 일부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제 민중들이 부패한 이 봉쇄관 있죠. 세금을 걷는 벼슬아치잖아요. 그 앞잡이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 타락한 천주 교인들이요. 그래서 이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격분하죠. 이제 제주민들이, 제주도민들이. 그래서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결전을 각오합니다. 오죽하면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싸우다가 죽겠다고 합니까? 극악무도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려움을 느낀 이 천주교인들이 이제 공포를 느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습 공격을 먼저 가합니다. 그래서 이재수라는 이 인물이 밀란의 장두에 섭니다. 이제 맨 앞장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수는 신부와 교인들이 숨어 있는 제주성을 포위하면서 새 폐단, 교패 이런 것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재수는 어떻게 돼요? 제주성을 함락하게 되고 조선 정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프랑스 함대가 막 주둔하면서 제주도를 향해 옵니다. 주둔하러. 그래서 이재수는 스스로 어떤 순간 목숨을 바치고 결국은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비극적인 일이네요. 자, 내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결국 주제는 민중이 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좌절을 맛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1901년이 배경이고요. 이 근대 대한제국 시기죠. 그렇죠? 예, 제주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을 받고요. 현실 비판적인 그런 성격의 작품입니다. 갈래는 이제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고요. 그렇죠? 자,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현기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변방의 우짖는 새를 지금 공부했는데 이 소설을 이재수의 난으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영화로 각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1년 제주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신축년 제주항쟁이라고 해가지고 관노 출신의 장두 이재수를 중심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또 천주교인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죠. 그래서 당대 민중의 현실을 어떻다? 생생하게 재현한다. 당대 시대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했다라는 거. 또 인물들의 외양 모습을 통해서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이 겪고 있던 내적 갈등을 잘 드러냅니다. 이 외양이라는 거는 겉모습입니다. 인물의 겉모습. 그리고 내적 갈등이라는 거는 심리적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인 채군수라든가 마찬삼, 또 오달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허구적 인물입니다. 허구적 인물이면서 역사의 한 시기를 살았던 개인들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외세의 침탈이 어떻습니까? 본격화되면서 역사적 시기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서사를 구성해서 공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충합니다. 예, 우선 수능특강 보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외적 갈등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대화로 외적 갈등 관계를 드러낸다. 특히 채군수와 구신부, 채군수와 최선달이 특히 그렇습니다. 또 제주도 방언 있죠. 이 방언을 사용해가지고 당시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자한테 뭘 줍니까? 토속적인 느낌과 생동감을 좀 불러일으키고요. 특히 뭐뭐 아니우다라든가 뭐뭐 법석에 같은 이러한 방언들이 나옵니다. 또 제주성이라는 안과 박, 이 배경이 아주 단순합니다. 안과 박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이동을 최소화시켜서 인물들의 대립적 구도와 갈등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다음 인물의 표정이라든가 행동, 그렇죠? 아무래도 시나리오라 보니까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 작품 속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물 먼저 보시면 될까요? 인물이 이제 5 부류로 나오는데요. 채군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채군수는
대한제국의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공권력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시대적인 고뇌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재수 주인공은 민당의 장도입니다. 민당의 장도. 그리고 관노비 출신이고요. 제주민을 위해서 나라와 교당, 법국,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함대에 저항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항적인 인물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구신부라고 나오는데 이 신부는 이제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구맛을 신부라고 하는데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인. 그래서 취해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최선달이라고 나오는데 이 최선달은 천주교인이고 이 구신부를 아주 순종하면서 추종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신부와 최선달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찬삼하고 오달문이라고 있습니다. 마찬삼하고 오달문.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주 도민이면 제주의 그 민중이면서요. 민당 조직원입니다. 민당. 그리고 이 최선달과 구신부는 교당입니다. 교당. 그러니까 교당과 민당의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72번 장면이고요. 두 장면이 우리 순특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번 장면에서는 제주성 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주성 안에는 누가 있냐면요. 교당들이 들어있습니다. 교당. 아셨죠? 교당. 자, 제주성 밖에는 그럼 누가 있어요? 민당이 있는 겁니다. 민당. 아셨죠? 그래서 장면 번호. 이 장면 번호는 특히 시간과 배경이 바뀌면서 이제 장면 번호가 좀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배경이 나왔죠? 시간적 배경, 장소적 배경, 그쵸? 이렇게. 자, 요거를 또 내용별로 잘라보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면 72번 장면 중에 첫 번째를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신부 측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채군수. 그러니까 채군수와 구신부는 서로 뭐한다? 외적 갈등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외적 갈등이 잘 드러나고요. 특히 그 채군수와 이 구신부는 왜 갈등을 하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무기를 탈취합니다. 이 구신부가. 아셨죠? 그래서 민당을 습격합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프랑스 함대를 불러들입니다. 이 구신부가요.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인물이네요. 그렇죠? 무기를 탈취하고 민당을 습격하고 프랑스 함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채군수와 외적 갈등을 지금 벌입니다. 자, 보시죠. 채군수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분노에 차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를 여기서는 이제 직접 제시한 겁니다. 지시문으로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장은 지금 고을, 수령, 사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군수도 되니까 허락도 없이 무기고를 털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무기고를 습격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관권, 즉 공권력을 무시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 제주는 엄연히 대한제국의 영토다. 응? 그런데 함부로 공권력을 무시해서 무기고를 함부로 열 수가 있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세의 그 침탈, 그렇죠? 이 구신부도 사실은 외세입니다. 외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세의 이 침탈, 그 다음에 공권력이 약화됐다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잘 드러내 주는 겁니다. 아셨죠? 구신부는 어떻습니까? 못마땅한 얼굴로 이제 응대를 하죠. 그러면서 사또, 여기는 채군수입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진작에 이미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해산시켰어야 된다. 누구를? 폭도들. 여기서 폭도는 누구겠습니까? 이 폭도라는 건요,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떤 무리냐면 제주도민입니다. 어떤 제주도민? 이 교당과 지금 대치 중인 그런 제주도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제를 지금 바꿨죠. 이제 구신부가 코너에 몰릴까봐 채군수의 그 비판에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전환시키면서 직접적인 대립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교묘하네요. 이런 걸로 볼 때 성격상. 채군수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거야 교당 측이란 건 구신부 측이에요. 무장도 하지 않은 민당. 그렇죠. 제주민을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무장한 교당 측이 습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당이 교당에 맞선 이유는 뭐냐? 맞선 이유가 나온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민당을 습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신부의 행동에서 비롯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해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채권수가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구신부는 굉장히 뭡니까? 약속을 저버리는 신의도 없는 그렇죠?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채권수가요.
그래서 민당이 교당에 맞서려고 하는 거고요. 아셨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 이제 문제 상황의 책임을 최군수에게 이제 전가합니다. 이 최선달이라는 인물이. 최선달 인물은 구신부의 추종자입니다. 이거 역시 천주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최선달이 이제 발끈하겠죠. 이제 옆에 듣고 있다가 아니 사또 나으리 따지는 거잖아요. 난리를 진압할 때 진압이라는 것은 이제 강압적으로 진정시키는 거거든요. 예. 책임이야 사실은 사또가 있는 게 아닙니까? 사또가 그렇게 진압을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나선 거다. 우리는 교당입니다. 교당. 그래서 공권력이 지금 약화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또에게 이렇게 따지는 걸로 봐서는 공권력이 약화된 거고요. 또 문제의 원인이 책임을 다 지지 못한 이 군수에게 오히려 책망하는 거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는 그런 최선달의 모습이 나오고요. 최군수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나겠죠. 성을 내며 이놈 그러죠. 이놈이라는 말은요. 이 사회적인 그 지위 체계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인 신분의 지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런 말, 이놈, 니놈 이런 말 나올 때 군마라는 건 병력입니다. 병력으로 관부는 관하죠. 관하. 여기를 범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목을 베라 하였다. 이 법이죠, 법. 근데 대정군이라는 건요, 진짜 그 당시에 서귀포시 서부에 존재했던 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있는 군이죠. 그 대정군이라는 지명 관하라는 것은 이제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나란 일 처리하던 것 아셨죠?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할을 난장판을 만들었다. 난장판. 그래서 박살냈다. 그러니까 관할을 난장판을 만들어서 박살까지 낸 게 니놈이 아니냐. 내가 다 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최군수는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거고요. 지금 법에 그 엄격히 적용해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죄를 너는 지고 있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최선달에게 분노를 지금 표출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 공권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가실까요? 예. 최군수에게 이제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 구신부가요. 자, 구신부가 꾸짖는 태도로 최선달하면서 이제 그렇죠. 이 구신부가 최선달을 꾸짖죠. 그랬더니 이건 뭐냐면요, 형식적으로 이제 최군수를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고요. 존중하는 태도는 이제 보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최선달은 뭡니까? 사과를 하죠. 근데 사과를 하는 대상이 사또가 아니라 신부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최선달은 어떻습니까? 순종적인 그 구신부에 대해서는 순종적이지만 공권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크게 그 사과의 기미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공권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대사 속에서. 아셨죠? 자,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가보실까요? 네, 3페이지. 자, 3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구신부의 대사네요. 자, 사또 너무 괴념치 마시오. 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난리를 진압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할 뻔했다. 그러니까 삭탈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지은 자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난리를 진압 못한 죄로 아마 벼슬에서 물러날 거를 우리가 구해주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 과거의 이야기는 묻지 말고 우리 같이 협력하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현실적인 이제 상황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폭도들은 이제 민당입니다. 민당. 동서 양쪽으로 나눠서 며칠 후 이것으로 들이닥칠 거라 하는데 그 무지한 것들 역시 민당이에요. 민당. 폭도나 이 무지한 것들은 설득해 보겠다고 떠난 김군수마저 어떻다?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니까 연락이 없다 이 말이죠. 나는 나대로 구신부죠. 법국 군함.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군함을 요청. 군대를 지금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가 지금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법국 군함입니다. 아셨죠? 예. 또 외세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또께서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어? 나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뭔가 해야 할 일을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협력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럼 최군수는 뭐랍니까? 단호하게 구신부 그것만은 안 된다. 그죠? 부정하잖아요. 왜? 프랑스 군대가 제주성에 들어오는 날엔 피차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편과 이편이 교당과 민당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뭐다? 서로 간에 피해만 심각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희생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 관하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불 보듯 뻔하다. 응? 그러니까 외세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외세에 대해서 외세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 백성들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군수는 이제 군수답게 나름대로 반대 이유가 정당하네요. 그렇죠? 예, 합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중략이 돼 있고요. 이 외세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저항할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밀란의 세력이 나옵니다. 밀란이. 그래서 장면 83번 보는데요. 군막 안입니다. 군막 안.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군막 안은 어디입니까? 제주성 밖이죠. 그렇죠? 제주성 안과 제주성 밖인데 제주성 밖입니다. 그 군막 안입니다. 그래서 교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민당이 진을 치고 만든 곳이 이제 군막 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성 바뀐 겁니다. 자, 볼까요? 최군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놈들이 지금 명월진, 자, 명월진이라는 건요, 조선시대 제주 서부 지역 있죠? 거기를 대표하는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아셨죠? 예. 그래서 놈들이 한 짓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교당이 민당을 습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무기고에서 이제 강제로 가져가서 민당을 습격한 겁니다, 교당이. 그 불이라도 삼키고 싶겠다. 그러니까 그쵸. 너무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최군수가 이제 그 군마간, 즉 민당을 찾아온 겁니다. 설득하러. 그래서 교당을 공격하려는 이 민당을 설득하러 온 겁니다. 지금 군수가요. 그래서 신부들이 벌써 법국 군함, 그쵸? 불렀죠? 군대를 부르러 보냈는데 그들이 이 섬에 들어오는 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그쵸? 작년에도 청나라에서 의화단 사람들이 성교 신부들과 신자들을 살해했다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역사적인 사례, 즉 청나라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민당이 만약에 저항했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볼 때 공권력이 약화됐다는 것도 지금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세가 이렇게 조선을 침탈하는 것을 두고만 보는 이런 이 국가의 권력, 어떤 공권력이 약화된 모습을 좀 동시에 드러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게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 나라다. 그러니까 서양 각국들, 제국주의자들이죠. 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이거 명분이죠, 명분. 그리고 군대를 보내고 대량 살육을 하고 급기야는 땅과 이윤을 다 독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청나라도 갈라먹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청나라도 결국 이러한 그 희생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냐.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제주 민당들도 어떻다? 그런 걸 생각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설득하러 온 겁니다. 서로의 그 충돌을 만류하러 온 거죠. 최군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국 함대가 지금 태고라는 건요. 북경과 천지로 가는 입구가 된 항구입니다. 항구. 그러니까 따고라 그래가지고 의화단이 난리를 칠 때 서양 군대가 집결한 지역이 이제 태고입니다. 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벚국 함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전함이. 그래서 3일이면 제주에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3일 만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떻다?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그렇죠? 예,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군대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만류를 하는 최군수의 그 설득하는 말하기가 지금 제시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찬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찬삼, 그다음에 오달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당의 일원입니다. 사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물러난다고 이 섬이 온전할성 싶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밀란은 프랑스가 들어오는데 필요한 명분이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밀란하고 무관하게 프랑스는 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죠. 나름대로 이 논거를 갖고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저 폭도들을 그냥 두면 이 섬은, 여기서 폭도들은 교당입니다. 교당. 서로가 이제 폭도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 섬은 온통 프랑스 천지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안 싸워도 프랑스 세상이요. 싸워도 프랑스 세상이라면 어떻다? 싸워서 원풀이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침탈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요. 역시 나라에 힘이 없죠. 공권력의 약화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성 동쪽에 진을 친 동진, 강호백 장두라고 있습니다. 이 장두라는 건요, 여러 사람이 막 소장 쓰잖아요. 또 청원장이라는 그 문서를 쓰잖아요. 그 맨 첫머리에 이름을 적는 사람을 장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지도자죠, 지도자. 리더입니다, 리더. 아셨죠? 이 동진에 있는 강호백 그 리더라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어른도 우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결사항쟁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결사항쟁의 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오달무는 어떠냐? 이제 사또. 왜 법국 군함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섭다, 군함.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면 자명하다. 자명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뻔하다. 응? 하지만 이미 피를 본 백성들은 눈이 뒤집혔다. 눈이 뒤집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일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이성이 마비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눈이 뒤집혔다는 얘기는 이성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성들을 통솔하자면 똑같이 우리들도 눈알이 뒤집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비장한 죽음을 각오한 희생적인 어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겠다는 강한 이 사람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내용 가보실까요? 이제 부당한 현실이 이제 지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란 세력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될 거예요. 채군수는 한숨을 쉽니다. 그렇죠. 한숨 쉬죠. 왜? 이재수를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 그 민당의 의지를 재차 확인을 했고요. 결전, 싸움을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벌어질 일을 굉장히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보여드린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채군수는 답답한지 깊은 한숨을 쉰다. 고개를 들어 군수를 쳐다보는 이재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자, 이 장면은요, 군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당연히 이재수도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의 눈이 지금 충혈됐다. 울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 거고요. 이재수는 채군수의 발치로 와서 발끝으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뭐다? 역시 신분의 지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당시의 예를 표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재수가 뭐라 합니까? 채군수 어른, 소인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왜 이러시오? 채군수도 지금 이재수가 노비 아닙니까? 노비, 관노비면은 한참 아랫사람인데 이 높임법을 썼잖아요. 이런 걸 봐서 현재 민당의 장두가 바로 이재수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러한 존칭어, 호칭어를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고요. 이재수는 뭐라 합니까? 미천한 소인. 그죠? 미천한 소인이 관노잖아요, 관노. 군수 어른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히 장두로 나섰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관노 출신인 이 노비 주제에 채군수라는 그 지도자의 종복이었습니다. 종복이라는 건 이제 종이라는 거죠. 사내의 종.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상의도 없이 함부로 장도로 나섰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채군수가 이제 뭐라 합니까? 이재수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존중하는 거죠. 민당의 지도자인 그 이재수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자네는 이미 내 종복이 아닐세 그러잖아요. 종복은 산의 종입니다. 아셨죠? 마찬사이 뭐라고 합니까? 이장도 어서 일어나시게 자네는 장두가 아닌가 하면서 나름대로 장두로서의 어떤 권위 이거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지만 제자리에 꼼짝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그렇죠. 당사자만큼은 지금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수는 뭐라고 합니까? 채군설은 관노의 소인.
관노인 소인, 그쵸? 이제 본래 신분인 거죠. 그쵸? 이 신분이 원래 이 노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천하다. 신분이 낮고 굉장히 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도에 이렇게 나선 것은 젊은 객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객기라는 것은 어떤 젊은 혈기나 용기가 아니라 또 영웅이라는 소리 또 듣고픈 어떤 야욕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욕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유로 지금 관노인 주제에 뭐가 된 겁니까? 장두로 욕심을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우리 백성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 부당한 세금이라든가 각종 그 수탈당하는 이러한 제주의 그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 현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장면, 죽지 못해 사는 우리 백성들 때문에 결국 뭐다? 내가 장두로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을 공격하면 지금 당장은 피를 보겠지만 희생이 따르겠지만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대로 흩어진다면 자자손손 더욱 많은 피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피보다는 미래의 어떤 희망을 위한 그런 희생을 지금 뭐 한다? 치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숭고한 그런 느낌 받죠? 소인은 불쌍한 제주민들이 이번 난리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렇죠. 바로 이 저항하겠다는 강한 그 면모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구절들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미천한 목숨 바치기로 결심한 거우다. 이렇게 사투리 쓰었죠? 예.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고 민중의 어떤 영웅적인 면모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두로 나선 이유 제시됐고요. 또 교당에 맞서는 이유 제시됐죠. 그걸 자기의 목소리로 직접 밝혔죠. 그래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재수가요. 예. 자, 그래서 이재수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 섞인 고통의 소리로 변해갔다. 비탄의 그 목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책임감, 제주도민을 위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현실의 비통함과 절박함이 뒤범벅이 된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소리가요. 아셨죠? 예,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려다보는 채군수의 눈도 붉게 충혈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재수의 눈도 지금 충혈돼 있었고 채군수의 눈도 현재 충혈돼 있었죠. 여기 보시면 예, 충혈돼 있고 표시해 볼까요? 이 A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를 B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A, B가 서로 어떻다? 지금 서로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충혈된 그 두 눈을 갖고 있죠. 이런 걸 볼 때 뭐다? 예, 클로즈업을 해서 영화라면 만약에 클로즈업을 해서 조금 더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영화적인 용어도 시나리오 용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외양을 모습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통한 이 군수의 심정이라든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을 하고 있고 이 군수는 군수는 이재수에게 연민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장면으로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예, 결전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지금 끝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좀 꼼꼼하게 잘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잘 정리하셔서 자기 걸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요약집이나 대충 줄거리 훑어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좀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냥 대충 보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특강 교재는 연계 교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우거나 아니면 대충 보거나 막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하나하나 단어 하나 곱씹으면서 내용 전체를 포괄하면서 정밀하게 보시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아셨죠? 교과서잖아요, 정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봤던 교재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복습할 때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볼 때 또 빨라지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자꾸 자기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빨리 넣을 수 있게, 잊어버리면 다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전지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